대한민국 야당은 청와대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헌법에도 없는 것이고 법과 원칙도 맞지 않는 헌법적인 국토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중복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 세력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새누리당의 부기밖에, 새누리당의 책임밖에, 김무성, 양정필 경기도 지사라는 자, 유승민, 나경원, 서청원, 네, 예.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이제 새로이 시작하시는 윤창중 대표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저 윤창중이가 그들의 정치 생명을 반드시 손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야 말겠습니다. 아무리 설령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을 지었다, 잘못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인터넷 TV, 클수 있습니까? 잘 모르세요.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정명국, 윤창중 씨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가 심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통한 미국 소식통, 아주 믿을 만한 소식통, 내가 이름을 댈 수도 있는 그런 인물한테 들었습니다. 박지원이가 2달 전에 들어가서 뉴욕에 가서 이미 벌써 정치 공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했어. 그러니까 이번엔 보복을 해야 되고, 이 박지원은 정치 공작으로 끝나는 거야. 지금 최수재 사건도 고영태라고 하는 그런 5.18 유공자 간첩을 집어냈고, 또 차영택이라고 하는 놈, 그러면 5.18 영화를 2편이나 제작한 걸, 그걸 박근혜 대통령까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다 정치 공작이야. 왜? 공사를 하려고. 지금 시민연대 1,500개, 그 중에 53개는 바로 북한의 통일전선부의 명령을,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그 세력이에요. 분명히 알고 국민들한테 깨우쳐야 되고, 그거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박근혜 퇴진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끝나는 걸로 알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윤창중 씨가 이렇게 나서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될까 해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업을 당했다는 황당한 무기한 이 대한민국 언론의 선동지만 미국서 유칼사 TV, TV에서 여러분, 한 번 속고도 2번 속고 그것도 3번 속는 그런 국민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지금 한 번 속고 2번 속고 앞으로 3번째 속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1997년 대선 때 생각이 납니다. 영동거리에서 어떤 아가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김대중 후보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찍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물론 여당도 인기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은 이제 그래서 새로 바꾸려고 싶었는데 그런 여론을 알기 때문에 여당도 이제 새로 쇄신하려고 하고, 그런데 김대중 후보가 야당으로서 표를 달라고 했지만 이미 김대중 후보는
이 새빨갛고 그 색깔론 그 빨갱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국민은. 그런데 그때 김종필 씨라는 박정희 때부터 있었던 보수 거두가 그야말로 같이 그냥 김대중 후보와 합세해가지고 이 사람 대통령 해도 될 거라고 그냥 전국을 유세를 다니고 하니까 멍청도 충청도 죄송합니다. 충청도에서 몰표가 나오고 그때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김대중 후보로 김종필 씨의 보증으로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그 몇 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핵무기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골칫덩이 고통을 주었죠. 그 후에 물론 노무현, 정몽준 이렇게 같이 하려다가 또 정몽준 씨가 속은 건 뭐 미리 속았으니까 정몽준 씨가 먼저 속았으니까 그건 우리 국민은 안 속았다고 칩시다. 바로 작년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이미 그냥 그 정체가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인기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종인 씨가 나타나더니 박근혜 정부를 세웠던 김종인 씨가 나타나더니 경제민주화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설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여당에 불만이 있던 국민들은 이 사람 뽑으면 경제민주화 될 것 같다. 우리가 잘 살게 될 것 같다. 뽑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몇 달 후에 국가 별난은 국민이 뽑아준 더불어당을 일당으로 해놓으니까 그 더불어당을 그냥 완전히 그냥 일당은 그 의석을 그냥 국가 별난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그냥 몇 달째 행정에는 혼란 이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또 그냥 야당 이제 좌파 후보들한테 뭐 어떻게 해서 연합을 하자는 등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장담한데 분명히 집권한 다음에는 토사구팽은 물론이고 그자들이 아무리 그 보수 쪽에서 진보 쪽으로 이제 좌파 쪽으로 가서 한 자리 얻는다 해도 이윽고 토사구팽되고 굴욕과 치욕으로 그 명예도 잃고 그렇게 될 것이고 말 겁니다. 원래부터 좌파 세력이라는 건 오랑캐 집단이기 때문에 자체적 인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화 정치 인재가 가더라도 좌파 쪽으로 가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크게 높은 부와 명예를 얻게 되는데 그게 탐이 나서 일부 지조 없는 그러니까 출신은 원래 보수 쪽이지만은 그런 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좌파를 돕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데 이 전체적인 그 우리나라의 전체의 수적과 세력으로 보면은 절대로 그 좌파 쪽에 우리가 정부를 넘길 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면 그러니까 다가오는 이번 탄핵 정국도 잘 이겨내야 하고 다가오는 그 공에서는 반드시 뼛속까지 보수 후보 지도자를 최고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야 될 겁니다. 국민은 절대로 3번은 정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망합니다. 언론을 반드시 제가 격파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앞에 반드시 보수 우파 정권 재창출 저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온 김여훈입니다. 작년부터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TV를 볼 수가 없었어요. 탄핵 내용도 신문 조각 너무 시시해갖고 흥분이 돼서 아내와 함께 와서 저희 2주 집회하고 내일 밴쿠버로 돌아갑니다. 유칼세 칼럼을 열심히 봤고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전 그때부터 봤어요. 방송을. 그래서 잘 알고 있었는데 이런 사건에 실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언론들이 쇠고기 파동에서 뭐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도 또 이런 걸 한국 언론은 보도를 안 해요. 우리 외국에서는 보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언론이 완전히 일방적이고 내용도 없고 바보 같은 국회의원들, 악질적인 검찰들. 지금 정권이 앞으로 누구한테 갈 것 같으니까 잘못 줄 서고 있는 게 많이 보여요. 언론은 말을 안 해요. 근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점점 진실이 밝혀나고 있어요. 우리 꽃피는 봄이 오면은 산에 눈도 녹아요. 진실이 다 드러나요.
이 사실을 알고도 국회의원과 검찰과 헌법재판관이 판결을 잘못한다면 을사오적의 이완영보다 더 나쁜 놈들이 될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지 않은, 진실이 드러났는데 고용태와 최순실의 그 악질들이 무슨 짓을 한 거 다 아는데 그거를 박근혜하고 왜 연결시켜요? 대통령 그렇게 6개월 조사해서 나온 게 아무것도 돈 안 먹었죠. 이렇게 깨끗한 대통령 외국인들도 존경해요. 미국도 여성 대통령이 없는 나라예요. 대한민국 이런 나라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박근혜는 성공하신 분이에요. 전 세계의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대모는 있었지만 지키지 않는 대모는 전 세계에 없어요. 대통령은 행복하셔야 돼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 것도 시대학술을 통해서 윤창중 선생님께서 낱낱이 그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불씨를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멀지만 내일 떠나거든요. 꼭 참석하고 가겠다 해서 왔어요. 네. 우리 애국 지사 몇 분이 지금 미미한 불씨를 붙였는데 불씨가 화롯불이 되고 지금은 불씨가 엄청 큰 태극기 집회로 된 걸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이걸 현장에서 체험하고 내일 비행기로 다시 밴쿠버로 가서 우리 3월 1일 집회 또 합니다. 애국 집회. 우리 또 합니다. 우리 역사의 증인이에요. 캐나다에서. 예, 캐나다 밴쿠버에서 3월 1일 10시 반에 우리 거기서 집회하기로 신문 광고 내고 제가 칼럼을 1월 24일자 신문에 중앙일보에 실었고 오늘 날짜 밴쿠버 조선에 이미 한 달 전에 원고를 보내고 왔어요. 그 글이 나오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더 알게 될 것이 진실을 아나 모르나 이 유튜브만 봤으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곳에서도. 우리 밴쿠버로 놀러 온 아줌마가 우리 집에 있을 때 탄핵 얘기를 했어요. 그거 다퉜어요. 여기 와서 만났더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속았어요. 속은 것 같아요.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나마 MBC에서 조금 보도해주는 사건 때문에 이제는 국민이 알게 되는데 아직도 SBS, KBS 다른 종편은 방송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속이 상해요. 우리나라 언론이 이러면 안 돼요. 언론은 중립이어야 돼요. 양쪽을 다 보도해야 돼요. 언론이 이러면은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문재인이 지가 지금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대통령 행세를 해요? 아니죠. 뭐 지사지 자기네들이 일개 국민이지 왜 그렇게 선거운동하고 다니? 이거 불법이에요. 정치권이 전체 불법이고 아무도 막지를 않아요. 일개 시민이죠. 전직 국회의원일 뿐인데 군 사단을 왜 방문하고 사드 방문을 해요? 그거는 전체 unfair예요. 온 국민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분한테 줄 서는 사람들 해바라기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있어요. 예, 그렇게 종북 좋아하면은 그거 가세요. 조용히 가세요. 길 깔아 드리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거는 진짜 정치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박근혜 때 나라는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글쎄, 그거 지금 밝혀진 거지만 각본대로 하는 게 너무나 보이니까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 사실을 김평호 변호사가 말한 그 언론의 그 헌재 사실을 다 잘못된 탄핵이다. 순서도 잘못됐고 절차도 잘못됐고 그거를 알고도 판결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완영의 후세들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법대로 지켜야죠. 법도 하기 전에 하야하라? 무슨 죄로? 죄가 없으니까 탄핵 전에 하야하라? 왜 장난해요? 지금 6개월, 5개월 동안 국민을 이렇게 힘들고 우리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이렇게 현장을 보고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의식 있고 양식 있는 지식인들, 법조인들, 국회의원들 이제는 제자리 좀 찾기를 바라는 걸 끝으로 말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애국주.
그 신의 한수하고 지난주 토요일 날도 제가 사진 찍었어요. 신의 한수. 윤칼세트 TV. 윤칼세트 TV. 네, 지금까지 그 TV나 언론이나 패널들이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새누리당을 말아먹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바른정당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대표하던 김무성 대표가 총선 직전에 한 소리가 참패해도 좋으니까 이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찍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로서 그것도 일반 국회의원도 아니고 새누리당 대표가 참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소리가 잘못된 소리입니다. 180석을 생각하던 새누리당이 거기서 말아먹기 시작했고 유승민이는 과거에 대통령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하기 이전에 비서실장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하는 정책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밑에 있던 사람으로서는 공개적으로 그것도 호구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호구라는 말은 헛소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렇게 했는 모양인데 정책을 운영하다 보면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좌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 되도록 우리가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 하는 정책이 좀 잘못되고 있구나 국민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호구라고 거기서부터 배신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세월호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없는 세월호가 그거 놀러 가다 사고 난 거 아닙니까? 처음엔 다 애석하게 생각하고 다 내 자식같이 생각하고 했는데 국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뭐냐면 세월호라는 배는 제가 과거에 배회사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6,300톤입니다. 6,300톤은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냥 큰 유람선이다 이렇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단언코 얘기하기에 웬만한 시골에 초등학교 건물만 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잠수부 보고 들어가서 건져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잠수부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세월호가 그렇게 6,300톤이나 되는 배 속에 사람을 들어가서 건진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뛰어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경비정이 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뛰어나오지 못한 거는 선장과 선원들 잘못이에요. 그 사고를 갖다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명령 지시만 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전부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거는 세월호가 지금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했다고 해서 몽땅 다 대통령이 잘못한 걸로 사과한 걸로 뒤집어 씌우는데 오늘 아침에 또 제가 KBS 100분 토론 보고 나왔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70%가 넘는 사람이 탄핵을 찬성한대요. 그건 어디다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지금 보수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보가 하도 득세를 부리니까 할 수 없이 보수들이 나서서 지금 태극기 집회를 하는 거지 지금 안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도 생각은 같이 하고 있으면서 그런 말씀을 제가 엎드리고 싶어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문제가 되더라고요. 윤칼세 TV 인터뷰 윤창준 씨.
친애하는 우리 윤창중 대표님 참으로 반갑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고비 3, 4년 동안 그 집거 생활을 하고 요사이 이렇게 윤창중 칼럼 TV에 나와서 이 탄핵 국면과 그리고 우리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가장 요긴하고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그런 말씀을 항상 모아서 해주시는 데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나도 내가 시인 유일석인데 제가 30년 전에 해직 공직자로서 지금까지 직장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병상련의 심정으로서 우리 윤창중 대표가 얼마나 큰 고통의 터널을 겪었으며 그렇게 각고의 과정을 겪어서 좋은 일을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보수 우파 그리고 대한민국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또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또한 아울러 태극기 집회에도 우리 윤창중 대표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사진도 나와요? 전 세계로 지금 갔어요, 방송. 나 부산 대구목감 제일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바쁘신데요. 1월마다 이렇게 집회하시느라고 보고 있어요. 이메일로.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주셔서. 이게 선생님 윤칼세 TV인데요. 예예 인터뷰 한 말씀. 예. 지금 나라가 위기인데 정말 윤 대표 같은 분이 있어서 나라 위기를 구하니까 지는 든든하죠. 이런 분 열만 있으면 대한민국을 벌써 지키고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우선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문화부 일본에 계실 때 네네네. 한정을 내가 굉장히 애도를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감명받아가지고 예. 이번에 재도전하시는 분. 아, 내가 감명을 받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아,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윤창중 칼럼스랑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윤창중 칼럼스랑 독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윤창중 시국 토크쇼 제 9차 시국 토크쇼가 지금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캐피탈 호텔에서 지금 많으신 분들이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정말 저 윤창중은 여러분의 힘에 그 덕분에 제가 살아났고 돌아왔고 지금 제 나름대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촛불 집회의 촛불 시위에 대항하는 태극기 세력, 태극기 혁명의 불을 감히 붙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태극기 혁명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애국 동포 여러분의 그 심장 속에서 터져 나오는 애국심으로 인해서 쓰나미처럼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원천
무효입니다.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각하해야 됩니다. 기각이 아니라 각하해야 됩니다. 검토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원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반헌법적이고 21세기 인민재판이고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 대한 인민재판 마녀 사냥인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의로운 길이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국민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책무이고 의무이고 임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으신 분들이 윤창중 시국 토크쇼 오늘이 9차입니다. 작년 9월 서울에서 시작해서 서울, 대구, 부산, 다시 서울, 송년 시국 토크쇼, 이어서 청주, 경주, 대구, 부산, 다시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 윤창중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이게 무슨 방송?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 나와? 그럼 나오던데. 그 사진은 왜 얼마나 인터뷰 하신 동안 다 나와요? 그럼 세계적으로 나가네? 감사합니다. 사진 포함. 윤창중 한국세상 TV도 요번에는 실체를 보여주는데 지난번 검찰에서 아무리 보여달래도 안 시켰다. 검찰 수사하는 당시 그 태백기시 실제 그냥 정당하고 몇 차례 검찰을 한 거죠. 평범한 법이요. 안 보여준다고. 태극기는 주인이고 어느 시대 언제라도 주인이 이깁니다. 제가 이름이 정준도입니다. 대통령을 세계 대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생각이 들어 윤 여사님 꿈이 우리나라 은인을 세계 제일로 은인을 하려고 했고 우리나라 국민을 세계 1등 국민으로
부모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윤석열 딸이 새마을 유치원에 졸업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이기니까 파이팅 하자. We Korea American Young Patriot Network declare our stand as following. Firs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observe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should not hastily implement the impeachment. We'll be encountering the decisions of the next few weeks, months, that they will look at this not with fear or chaos, that they will judge with truth and righteousness. Well, I think that it's probably the results of the same kind of thing that's happening in the U.S., what they call it fake news, whatever you want to call it now. And I think that probably there's very little proof, and there's probably more proof that what's happening and what she was charged with is not true. So I'm totally against it. Yeah, I would tell them, number one, I'd tell the Constitutional Court not to go forward with this impeachment, number one. Number two, I would tell the Korean people and the Korean government to stop listening to all these liberal folks from the United States like CNN and from the liberal media in Korea. And lastly, I would tell them, let her come back, let her get some stability in South Korea. 지금 한국한테는 참 믿기 어렵습니다. 저도 뉴스를 안 본 지가 오래됐어요. 왜냐면 도저히 그거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워낙 언론에서 편파적인 보도만 하고 대한민국의 온통 촛불을 시위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 작가들만 사는 나라처럼 그렇게 언론을 보도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 아이들이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워낙 나라가 백척간주에 서 있다 보니까 나 한 사람이라도 한 자리를 메꾸고 땡기 하나라도 더 알릴 수 있어요. 탄핵 반대 이거죠. 또 윤창중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거는 윤창중 전 대표? 전 대변인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좀 멀리 좀 찾아왔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계셔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음에 고맙습니다. 저는 윤창중님 처음부터 응원했던 사람입니다. 윤창중 선생님 덕분에 태극기요 침묵하는 보수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바람에 오늘날의 태극기 집회가 이렇게 커졌다고 저는 봅니다. 윤창중 선생님 힘내십시오. 저희들이 윤창중 선생님 응원하고 대한민국 응원하고 박근혜 대통령님 살리자고 하시는 윤창중님 때문에 저희들은 너무너무 고맙고 믿어서 좋습니다. 더욱더 힘내셔서 박근혜 대통령님 살려내시고 대한민국 살려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 말도 잘하네. 잘하셔요. 윤창중 시국 토크쇼 윤창중 전 청와대 수 대변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재인 시민 여러분, 저 윤창중 3년 10개월 만에 자랑스러운 문정의 태극기 시민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윤창중은 3년 10개월 전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과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는
나치 야당과 중국, 종국 반미 세력이 똘똘 뭉쳐 저윤창중을 윤창중 칼럼들 단도질하고 생매장하고 수천 수만리 낭떠러지로 오늘 타락시켜 윤창중 칼럼에 나오니까 평소에도 내가 많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윤창중을 그 3년 10개월 동안에 운동 아닌 운동 생활을 하면서 그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 이런 광경을 전국적으로 지금 펴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마을의 한 사람으로서요. 칭찬과 기대의 말을 안 보낼 수 있습니다. 보수의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윤창중 대표에 대한 열렬한 여러 가지 폭로 사실을 봤을 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우리 대표의 인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윤창중 대표님 하시는 일이 우리 모든 애국 시민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가급적 더 많은 팬들이 많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가가지고 반포의 그 박영수 특검 자체가 폐구 집회가 있어요. 거기 좀 가야 되는데 윤 대표의 잠깐 그 강의 좀 듣고 그쪽으로 나가서 또 거기에 뭐 일조를 해가지고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